네, 울산의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크고 작은 어떤 이야기도 우리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열린 토론 시간인데요. 울산에 대한 얘기라면 다들 이럽니다. 서울에서 울산은 부자 도시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울산 출신의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 옛말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울산은 부자 도시일까요?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 경제학과 장두석 교수님 그리고 울산매일신문의 김진영 편집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지역에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네. 지금 방송도 뭐 많이들 하시고 유튜브 팬도 많으시던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가짜 뉴스입니다. 오늘 최고 고수님들이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혹시 뭐 너무 젊으신 분들 모르실까봐 그 라떼죠. 유머 1번지의 부채도사 장두석 씨가 계셨고 진짜 나중에는 그 약간 도로 공부하고 오셨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울산은 부자 도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O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는 울산 사람들은 실제로 부자가 많다. 하나, 둘, 셋. 저 얘기는 지금 장두석 교수님 옆에는 주식을 하거나 이런 부자들이었나 봐요. 이렇게 주식 떨어지면 안 되고 부자예요. 울산은 부자 도시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울산은 부자 도시일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울산은 부자 도시라고 생각한다. 네. 길거리에 아파트나 차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돈을 좀 잘 버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돈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금은 경제가 영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 살기 좋은 도시라고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자 도시라고는 조금 명칭하기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경제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의해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현재로는 X인 것 같아요. 울산은 부자 도시인가? 이 말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교수님? 일단 뭐 특정한 연도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울산 지역에 제조업 공장들이라든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외지에 있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유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한 2000년도 좀 이후에 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 울산 지역의 1인당 뭐 GRDP 뭐 1인당 뭐 지역 총생산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1등을 찍었다. 뭐 이런 방송이 난 갔죠. 매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과 그런 방송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어우러지면서 아무래도 울산은 정말 부자 도시구나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울산 사람은 부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제가 팩트 체크를 조금 할게요. 이게 이제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이제 울산이 그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4만 달러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이 그 전국 최고의 그 소득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 일간지들, 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이 중앙 일간지들이 울산에 대거 그 많은 취재 기자들 보냅니다. 그리고 러버 형식으로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에 뭐 이게 뭐 현대자동, H사, 뭐 L사, S사 이런 그 대기업 직원들의 연봉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문 타이틀로 나오는 일종의 네이밍입니다. 네이밍이 부자 도시 울산 이렇게 나온 거죠.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울산은 부자 도시 울산이 뭐 각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여기 X를 들었지만 그건 조금 그 과장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수치가 있었잖아요. 조사한 게 있었으니까. 제가 수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수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고액 연봉자의 비율이 울산 시민 전체의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뭐 높은 편이죠. 예, 억대의 연봉자들도 이렇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 부자 도시다. 네. 이렇게 규정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네. 아주 비관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울산보다 1인당 소득이 높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랬다는 소식은 예, 들었어요. 한 3, 4년 네, 전부터 높아졌습니다. 울산하고 역전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도시의 어떤 규모나 인구수를 비례해 가지고 그 도시가 생산해내는 총량 네. 이걸 따지면 울산이 높습니다. 분명히. 네. 부산, 울산 뭐 다 따져봐도 울산이 단연히 높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시민들에게 1인당 돌아가는 소득은 낮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 그만큼 울산 시민들이 많은 피땀 눈물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네. 그만큼 울산 시민들이 받아오느냐? 그건 좀 아니라는 것이죠. 체감하지 못한다. 네, 그렇죠.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생산력이라든지 생산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맞는 말인 거고요. 다만 그런 어떻게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이제 분배해서 누구한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누구한테 혜택을 보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네. 어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 자체가 굉장하다 네. 혹은 뭐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부자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는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뭐 어느 국가에서 행복지수 뭐 방글라데시 얘기할 때 몇 년 동안 그쪽이 1등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네. 교수님 말씀하실랍니까? 네. 뭐 편하신 대로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먼저 네, 이야기하자면 이 그와 관련된 조사를 그 미국의 맥켄지라고 그 맥켄지.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2025년을 그 추정해가지고 2025년을 추정해서 세계의 모든 도시들 그 중에서 한 500대 도시들의 뭐 잘 사는 기준, 행복 지수, 소득 순위 이런 걸 가지고 쭉 순위를 매겼거든요. 네.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 3개가 들어갔습니다. 어디요? 10대 도시에. 네. 이건 제가 뭐 거짓말은 그 자료 그대로니까 네. 화성, 경기도 화성, 아유. 그다음에 충청남도 아산, 네. 예,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 이 3곳이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은 미안하지만 울산은 10위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나머지 3개도 조금 의아한데요. 화성. 예, 뭐 의아하시겠지만 네.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도시들이 네. 특히 이제 1등이 3위로 들어갔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뭡니까? 울산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차를 만듭니다. 네. 근데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는 네. 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아.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만드는 도시가 아니고 연구하는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예.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연구원들 모이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생기고 예. 이러다 보면은 불행하게도 울산에는 그런 예. R&D, 예. 그러니까 연구시설, 개발시설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R&D 얘기를 몇 번 계속 하는데 의외로 마곡 있잖아요. 네. 김포공항에 있는 마곡 쪽에 갔더니 그런 회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야말로 울산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김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네.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R&D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설치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그 도시에 관한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다른 또 자료를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6대 광역시 이런 도시들 중에서 울산이 사실은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이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불평등이 근데 낮은 없다. 도시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울산에는 굉장히 산업화된 어떤 그런 기업들도 많고 제조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일반적으로 또 제조업이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업들보다는 좀 샐러리가 좀 더 높은 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오셔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러신 분들이 좀 더 빠르게 소득을 늘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형성이 됐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어떤 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득이라든지 일자리 같은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네. 전반적인 어떤 그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충분히 지금까지 형성이 돼 왔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좀 소득이 저소득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부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자산이 많다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경쟁력 혹은 탄탄한 뭐 중산층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치고요. 네네. 그 외 말고도 또 조금 다른 식으로 연구된 또 어떤 연구 자료 같은 데를 보면 울산이 예를 들어서 뭐 인구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연구를 하면 여전히 울산이 서울, 경기도, 서울 다음이지만 뭐 경기도 정도 수준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어떤 자료에서는 울산이 경쟁력이 없다 혹은 뭐 낮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무엇을 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서요. 네네. 단순히 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말씀해주신 R&D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다가 이제 어떤 연구소를 짓는다 이런 차원으로 될 수는 없고요. 네. 일종의 뭐 산하 클러스터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이랑 산업이라든지 잘 연계가 돼야 되고 네. 또 여기 금융권이 또 붙어서 금융권이 또 이런 서포트 해줘야 되고 네네. 여기다 또 이제 그 젊은이들이 와서 네.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능력, 열정 이런 걸 네. 여기다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서 네. 그게 될까에서는 약간의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울산이 지속 가능하냐, 이런 생산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지속 가능하냐, 이게 이제 울산은 계속 부자 울산으로 남을 것이냐 말 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희망적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네. 우리 도시가 울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를 본다고 한다면 네. 저는 사실은 어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울산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전에 제가 그 창업 기업들 이런 거 연구하려고요. 영국의 테크시티를 좀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니까 네. 우리나라랑 좀 비교하기는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영국의 테크시티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실리콘밸리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에 있는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새로운 그런 창업 단지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세금도 지원해야 되고 또 뭣도 지원해야 되고 네. 뭐 파이낸스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네. 다 뭉쳐서 가는 건데 생각해 보면 유럽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그런 데가 많은데 왜 이런 데는 잘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울산은 그러니까 런던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네. 왜냐하면 테크시티가 런던 안에 있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뭐 제도 얘기 하시고 또 무슨 얘기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도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다 있죠. 라고 제가 이제 네. 질문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런던 is cool. 그건 무슨 의미로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나눴던 이야기가 네. 뭐냐면 런던 자체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니까 네. 처음에 이제 거기 어떤 그 특정 지역이 좀 저렴한 지역이 있으니까 저렴하니까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네. 해보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씩 커지고 네. 그 정부가 이제 지원하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도 거기에 붙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무슨 뭐 경리단길 뭐 서울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데들 보면 예. 사실은 어떤 젊은이가 가서 카페 하나 만들고 공방 만들고 맞습니다. 하다가 멋져지니까 그 거리가 살더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했던 울산은 노잼 도시인가 꿀잼 도시인가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죠.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단지 하나 좀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 네.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울산은 뭐 그동안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울산이 이런 경제적 위상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았나. 네. 맞거든요. 울산이 공업도시로 되어가지고 60년 전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울산이 이만큼 컸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그냥 이렇게 성장했던 거 아니거든요.
울산이라는 도시가 이만큼 되기 위해서는 울산에 살던 사람들은 다 떠나야 했고 울산의 산과 바다, 강은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스페인의 빌바오라든지 영국의 리버풀이라든지 이런 뭐 공업 도시, 그 나라를 먹여 살렸던 이런 도시들이 공업의 어떤 그 경제 부분에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도시가 황폐화되고 난 다음에 네. 그대로 방치해버렸다면 그 도시는 지금 세계에서 몰락하고 사라진 도시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걸로 많은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미술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시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한 해 17조, 18조를 가지고 가면 네. 울산에 그만큼 줘야 됩니다. 줘야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네. 울산의 미래, 울산의 미래의 부자 도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네. 것이지 절대 그냥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 네.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도시를 환경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장기 거기에 투자를 해달라. 장기 투자를 해서 뭐 치유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인데요. 어떤 한 그 회사에서도 어떤 한 부분 혹은 어떤 조직에서도 한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거나 이런 것은 물론 본인들이 잘하고 이것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있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배치되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하는 방향이 앞으로 이제 좀 단순한 어떤 제조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면 네. 당연히 울산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울산은 그런 쪽으로 제조업 말고 네. 이제 문화, 역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갖춰가면서 네. 울산을 뭐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 생각을 겁니다.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그런 같아요. 겁니다. 예. 이게요, 뭐 이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꼭 내보내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스라블이라는 도시가 네. 스라블이 스라블. 천년 전에 울산이 있었기 때문에 스라블이 그만큼 번창했거든요. 상업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경이라는 도시는 고려의 개경은 병란도라는 상업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성, 서울은 한양은 뭡니까? 인천의 그 국제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울산이라는 도시는 천년 전부터 어떤 그 상업의 기능을 했던 네. 부자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 근데 이 부자 도시에 그만큼 스라블이라는 수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항구를 열고 닦고 이런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역사 문화 자원들이 되게 많은 거죠. 예, 그런 겁니다. 네. 종교 쪽에 계셨으면 나 지금 전도 됐어요 지금. 그죠? 뭔가 이렇게. 예. 두 분은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울산 좀 오셨죠? 그럼요. 울산에 오면 저희 하물루 가보셨죠? 하물루. 중국 하물루. 혁신도시 위에 네, 거기 달 알아요. 뜨는데. 네, 그 하물루 거기가 옛날에 산 정상을 깎은 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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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산이라는 산이 울산의 옛날에 주산이었어요. 네. 서울의 북악산처럼 제일 큰 맞아요. 뭐 구도로 네, 이쪽 네. 가는 데도 있고 네. 새로 뚫린 데도 그 있고. 하물산이 본래 이 풍수지리로 보면 불을 창출하는 산입니다. 손바닥에 뭐 글씨 쓰신 거 아니죠? 아, 불을 창출하는 산인데 그걸 싹 깎아내던 시점이 네. 이제 울산이 부가 조금씩 내려가던 시점. 아. 웃자고 여기 아예 하셨는데 알았어요. 뭔지 알겠어요. 부채도사 앞에서. 예. 자,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부자 도시 얘기를 했어요. 뭐 짧은 시간에 어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네. 좀 희망찬 어떤 시기를 맞이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울산이 가진 힘은 제조업이라는 어떤 그런 힘들이 어떤 강력한 힘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제조업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길은 당연히 어떤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 좀 더 해보시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마무리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 마무리하는 발언 같은데 끝나고 헌금 거두려고요. 이 사실은 그 울산이 지난 60년 전부터 이제 그 불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불을 만드는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수지가 물을 많이 모았죠. 네, 그동안에 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저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저수지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울산 시민들, 울산에 모여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울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희생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 저수지에 물을 모았으니까 네, 이 물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네,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물을 제대로 잘 흘려보내면 많은 곡식도 만들고 좋은 열매도 땁니다. 네. 그런 부자의 도시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두 분한테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지금 저도 공부가 됐지만 세상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쟤네 부자래. 저 사람 부자래 하면은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외부에선 계속 울산은 부자 도시라고 합니다. 예, 진짜 부자 도시가 계속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